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면 지하 경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그냥 일정 부분 모른 척 해준답니다. 근데 그 지하 경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매매하는 거, 매춘하는 거, 그 다음에 도박하는 거, 이제 불법 성인 오락실 막 이런 것들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마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 경제죠. 그런데 그런 지하 경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현금을 10,000원 주고 물건을 산다. 그러면요, 그것 또한 지하 경제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현금 결제다. 뭡니까? 카드로 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해주고, 그러는 만큼 매출로 이제 안 잡고 세금 탈세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도 불황의 시대가 되면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래라도 늘어야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걸 일정 부분 모른 채 해준다라는 겁니다. 성인 오락실에서 도박하고 카지노 찾고 이러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결제 활동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불황에 그런 쪽으로라도 이렇게 돈이 돌아야, 그래야 경제가, 돈의 흐름이 막히지는 않으니까 그걸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죠. 젊은 친구들이 불황의 시대에 이제 뭔가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유흥거리를 찾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거라도 가면 누군가는 또 자신의 성을 팔아서 돈을 만들면 그 돈 가지고 또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또 돈이 이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야, 그래야 이제 불황의 시대에 최소한의 이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야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래야 그래도 좀 나아지니까 그걸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술집 나가는 언니들 미용실 가서 머리 손질해야 미용실에 매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미용실에서도 매출이 발생돼야 또 직원들 월급 주는 거고, 머리 자르는 이제 그 미용사들 보조도 쓰는 거고, 또 그 이제 술집 나가는 언니들 손에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손에 이렇게 네일이라 그럽니까? 네일 아트?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네일 아트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출 발생돼서 또 월세도 내고 살아가는 거고, 그런 네일 아트를 입점시킨 상가 주인은 또 월세 받아서 상가 월세 받아가지고 또 다른 활동하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경기 침체, 장기 불황이 이제 깊어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제 어려움이나 현실을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쪽 산업이 많이 발전한다고 하죠. 뭐겠습니까? 술 마시는 술, 음주할 수 있는 이제 주류 관련한 것들, 또요 담배, 그리고 이제 커피 중독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원에도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요 이제 영화관 앞에 가서 이제 대형 스크린 앞에서 영화 보는 것들, 그리고 축구나 야구 같은, 농구 같은, 배구 같은 이 프로 스포츠 이제 관람하는 것들, 그리고 뭐 임영웅 같은, 혹은 뭡니까 아이유 같은 이 가수들 공연하는 거 보러 가는 그런 이제 K 콘서트, 뭐 그런 것들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현실이 되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현실의 시름을, 답답함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산업들이 이제 발전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유흥 쪽, 이제 룸사롱 같은 이제 그런 쪽도 되게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고, 다만 이제 그것조차 이제 가성비가 넘치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IMF 이후, 그리고 리만 사태 이후 비싼 이제 양주 파는 그런 룸사롱이 아니라 노래방, 술 마시는 노래방,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그게 유흥이 되게 물란한 거다, 되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 자체는 되게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밥 먹이고 애들 입히고 재우고 하면 그걸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닌 다른 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또 다른 걸 선택하는 거고, 그건 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말해 봅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느끼게 되는 건 경기 불황, 장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실업자들이 대거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실업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실업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부담스러워서. 저녁 약속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돈 낼 돈도 없고, 이제 인당 4만원 5만원씩 내가며 술 마실 그런 처지나 여유도 못 되는 거죠. 그럼 뭐 점심때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도 충분하겠냐라는 거죠. 빡세죠. 밥을 사주기도 빡세고, 밥 얻어먹기도 부담스럽고, 커피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댓글들을 봤더니, 한국에 있는 아줌마들은 지인을 만나면 커피숍에 가서 5,000원짜리 커피숍에 가서 5,000원 주고 커피를 마시고, 일본에 있는 주부들은 친구를 만나면, 지인들을 만나면 놀이터에서 캔커피 1,000원짜리 사서 하나씩 나눠 마시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는 주부가,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겉멋이 없는 군더더기가 빠진 실용적인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훨씬 더 생활력이 강한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비교 예시인 것 같습니다. 캔커피 마시면 되게 잘하는 거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 되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이제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한쪽은 5,000원, 한쪽은 1,000원을 부담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모습에서도 군더더기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거 잔치국수 같은 5,000원, 6,000원짜리로 때우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좀 그럴싸한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아니면 그거조차도 별로다, 좀 질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도시락 싸고요, 밥 싸고 반찬 싸서 도시락으로 점심시간에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도시락을 싸서 먹은 게 2022년 12월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쯤 됐습니까? 대략 한 2년 반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그렇게 살아도 전혀 뭐 거리낌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 만족스러운 이 반찬과 밥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있잖아요, 좀 더 실리적으로,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또 우리의 삶이 또 사라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무쪼록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